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22화 최강의 식사 같이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채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막 소개하려 했는데 녹아 들어왔어. 버터마냥.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최강의 식사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두 분의 후기, 명품 캥거루님이랑 금채님 후기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듣고 오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식단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화 말미에 살짝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저탄고지 식단 하시면서 웬만큼 다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불편함이 남아있으신 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식단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 식단 하시면 좋겠고, 특히 그 단백질 단식이라서 이 데이비 아스프리가 여자분들은 꼭 이거 해야 된다,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권하는 그 파트를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식단을 진행하시면은 뭔가 마지막 풀리지 않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실제로 명품 캥거루님도 생리를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 생리를 시작하게 되고, 저는 이 식단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다이어트 되게 심하게 하셨고, 이것도 다이어트로 이제 저탄고지 식단을 다이어트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카페 같은 데서 글 보면 무지방, 저칼로리를 추구하시던 분들이 이제 저탄고지로 넘어오면서 무탄수를 추구하면서 식단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강박증을 고쳐줘서 이 식단이 좋다가 아니고 그냥 그 강박증이 옮겨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상만 무지방 저칼로리 식단에서 그 강박증이 이제 저탄수, 무탄수로 확 옮겨온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엔 지방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막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탄수에 대한 공포증으로 옮겨왔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 체중이나 뭐 살 이런 거에 완전히 집중돼가지고 막 그 0.1g, 0.1kg 막 이렇게 부른 거에 막 흔들리고 이런 분들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몸무게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넘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저탄고지도 지속할 수 있고 계속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다이어트로 계속 접근하고 뭔가 강박적이고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거를 지속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저탄고지계에서 식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저도 약간 탄수에 대한 강박증이 남아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잎채소 외에 먹는 게 뭐 양파 정도? 아하. 네. 저는 당근도 안 먹고 이제 호박도 막, 안 드시고. 네, 호박도 안 먹고 고구마도 안 먹고 그랬었어요. 네. 이 식단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쌀로 된 것 아무것도 안 먹고 밀가루 음식도 아무것도 안 먹고 이랬는데, 이 식단 하면 이제 뭐 흰쌀밥으로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구마에 뭐 버터를 이렇게 껴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백질 단식일 날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게 하거든요. 단백질 먹는 양만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되니까 해서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박증이 조금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먹어도 사실 체중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케톤 수치도 매일 쟀었거든요. 네. 케톤 수치도 전혀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게, 탄수화물 먹을 때 지방 먹으면 인슐린 자극해서 100% 지방 저장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오. 탄수화물 먹을 때 지방을 먹는 거는 오히려 케토시스 상태에서 완전 아웃 안 되고 낮게라도 유지를 시켜줘서 그 다음에 탄수화물 안 먹고 다시 원래 저탄고지식으로 먹을 때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오, 생각이. 정말요? 예. 실제로 그러면
그 고지방식, 그러니까 그 최강의 식사에서 나오는 레시피 고지방식 할 때랑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 플러스 지방 먹을 때 케톤 수치가 실제로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탄수화물 먹은 날에도 네. 그 제가 케토닉스랑 혈액 수치를 다 측정했었는데 혈액 수치 1.0 밑으로 내려간 적 없고 정말요? 네네. 아. 케토닉스도 신기하다. 10 밑으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제일 하이 찍을 때는 제일 하이는 이제 혈액은 5.4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진짜 대박이었어. 운동하고 나서였네. 그러니까 그 요가 전날 요가하고 다음날 케톤 수치도 이제 다음날 아침에 공복에 체중 재고 바로 케톤 수치를 쟀었었는데 5.4 나왔는데 그때 이제 혈당이 61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럼 단백질 단식일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을 추천하는데 여성이라면 일주일에 2번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책에.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3번을 넣었어요. 뭔가 중간적. 쇼부. 그럼 단백질 단식일에 주로 어떤 메뉴 드시는지 간략하게 좀. 저 처음에 먹었던 거는 레몬 볶음밥을 먹었어요. 단백질 단식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베리 한 그릇이라고 각종 베리류와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거 먹고 고구마 구이 먹었는데 이제 고구마 구이에 컴파운드 버터 이렇게 넣어서 진짜 맛있겠다. 그거 진짜 예술이에요. 꿀맛이. 단짠. 진짜 예술.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그 막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데 가면 사이드로 나오는 맞아요. 그 감자 고구마 버터 넣은 감자 가운데 이렇게 배 갈라가지고 거기 이렇게 쑥.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맛있겠다. 비주얼 딱 그래요. 아니 저랑 명품 캥거루님이랑 막 얘기하다가 근데 한식에도 진짜 이거 최강의 식사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진짜 많다고. 예를 들어서 단백질 단식일 날 김치볶음밥이나 계란 없는 그냥 우리 뭐 돌솥 비빔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룰만 지키면. 그럼 양도 정해져 있나요? 양도? 아니요. 양은 그러니까 최강의 식사에서는 레시피에 양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를 먹어라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그럼 얼마나 드셨었어요? 저 그때 볶음밥은 레시피에 나온 양의 절반? 그리고 고구마는 3-4덩이 정도 꽤 먹었던 것 많이 같아요. 드시네요. 그렇구나. 사실 카페에도 종종 올라오는 글인데 이 식단 하면서 아까 명품 캥거루님 말씀하신 대로 탄수 공포증 새로운 강박이 생긴 것 같다. 이것도 식이장애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먹어서 괜찮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은 그 공포심을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 식단의 어떤 구성이랑 그다음에 그 단백질 제거데이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어떤 과학적인 이론으로 통해서 뭐 막 만들어진 게 증거라고 해도 뭐 그렇던 그렇지 않던 어쨌든 해보면은 확실히 내가 탄수화물을 먹어도 괜찮네라는 어떤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카페에 종종 단백질 단식일에 이제 그 단백질 제한하면서 탄수화물 충분히 드셨는데 오히려 체중이 오른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책에도 나오는데 네. 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면 자기가 그러니까 탄수화물 1g이 들어가면 3-4g의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는 당연히 늘 수 있는데 사실 그 수분은 또 금방 빠지잖아요. 실제로 어떠셨어요? 수치상으로? 저는 계속 내려갔어요. 그 탄수화물 체중. 먹어도? 네네. 체중은 금채님은 어떠셨어요? 혹시 그 단백질 단식하고 네, 저도 그냥 계속 별로 내려갔어요? 늘어나거나 그런 것도 무겁거나 그런 것도 또 없고. 신기하다. 그럼 혹시 오르신다고 하더라도 수분일 가능성이 네. 수분일 가능성이 아니라 100% 실제로 수분이죠. 수분. 예, 네. 탄수화물을 무조건 먹으면. 네. 수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식단을 사람들이 타이트하게 해야만 내가 살이 빠진다라는 강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러니까 기존의 식단을 워낙 막 칼로리 막 계산하면서 100칼로리 단위로 막 더하고 빼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뭐만 먹어야 되고 뭐도 양을 얼마나 해야 되고 그런 식단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저탄고지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단백질은 막 50g으로 제한을 해야 되고 잎채소 탄수화물 다 막 계산하면서 하시고
버터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150g 이상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다이어트에 그게 꼭 도움이 되는가? 특히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 식단 그냥 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천재야 하면서 그냥 믿고 따르는 식으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저는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막 강박들이 더 커지면 이제 식이 장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뭐 거의 한 10년 네. 이렇게 막 겪어온 사람으로서 이 식단을 하면서 진짜 엄청 그런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그런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변화도 엄청 컸고 그래서 그리고 그 식단하고 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단의 음식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녹음 전에 제가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점인데 데이브 아스프리가 말하는 이 완전 무결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 다이어트 그 책에 나오는 어떤 것 중에 뭐 나는 잠을 좀 잘 못 자니까 이 수면 방법을 따라 해보고 뭐 이렇게 거기 해서 꿀 먹는 얘기 나오는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런 것만 취해서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쭉 다시 읽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저탄수 고지방 식단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뭐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추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백질 단식일을 추가한 이유도 이제 그 키토제닉 식단을 하게 되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뭐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뭐 끊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단백질 단식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키토제닉 키토시스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하게 되면은 뭐 변비라던가 키토래시라던가 뭐 입냄새라던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토시스 상태에 너무 깊게 빠지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하고 또 식사할 땐 탄수화물을 많이 그러니까 야채로 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준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이 블랙프루프 다이어트가 약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부분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여기서 한번 따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책에 만약에 하실 거라면 2주 정도 딱 기간을 잡고 하실 거라면 여기에 나오는 거 그대로 다 해보시고 뭐 펜넬 이런 것도 구해서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먹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구해서 뭐 드셔보시고 이렇게 저는 한 번쯤 그냥 눈 딱 감고 해보는 것도. 네,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게 너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딱 맞물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취해서 하는 거는 하시고 나서 효과가 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시기상조이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빠심의 후기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덕후를 덕질하는 역시 덕후를 덕질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파워 덕력. 왜냐면 저는 약간 반대거든요. 이거를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두 분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힘들어요. 네, 힘든 힘들어요. 거는 부정하지 네,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었던 그 잠을 잘 못 자서 자기 전에 꿀 한 스푼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어보는 정도도 저는 그 정도 접근도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 근데 면에서. 이게 네네. 잘 아셔야 될 게 꿀만 먹는 게 아니고 꿀 한 스푼 먹고 MCT 오일도 같이 먹으라고 돼 있어요. 책에. 네네네. 근데 그렇게 같이 먹어야 키토시스 키토시스 상태가 안 안 깨지는 깨지면서 것 같아요. 네, 그 꿀의 꿀을 먹은 장점을, 효과도 같이 가고 그런 것 그렇구나. 같아요. 저희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내용만 듣고 하실까봐 약간 겁나서. 그럼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럼 안 돼요. 우선 책을 꼭 네, 읽어보세요. 네. 책을 저는 한 3번 정도는 네. 하고 그쵸.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그렇죠. 이제 이 두 네. 분처럼 지금 책이 앞에 있지 않더라도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도를 하셔야지 저희 이 방송만 들으시고 시작하셨다가 아까 금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접근했다가 이거 나한테 너무 안 맞아 이거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저탄고지 베이스에 이제 약간 네. 자기만의 어떤 그 자기
그 바디 뭐였죠? 바이오핵, 바이오해킹 한 결과를 이렇게 종합한 책인 거라서 예, 네. 그렇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얼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책에 있는 식단이랑 이런 거를 연구. 전부 다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되는 건 거 아닐까요? 근데 막 저희 방송 그럴 수 들으시고 그냥 저탄고지 하신 상태에서 어디 해외 가셔가지고 이런 배경음악 밟은 깔리면서 다음에 이거 효과 없다고 드라이 아니냐며. 너무 웃겨. 이 책 보면서 이제 가장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좀 충격적인 내용들은 이제 약간 곰팡이 독소 관련된 네. 내용들이잖아요. 곰팡이 맞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실제로? 근데 솔직히 이 책에 나온 거대로라면 곰팡이가 너무나 무섭고 막 오들오들 막 이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보여서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곰팡이는 옷이나 막 그런 화장실 습한 벽, 곳에 방에 막 있는 막 까무잡잡하고 푸르죽죽하고 막 그 누르딩딩한 그런 아이들인데 이런 식재료에 그런 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가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어떤 그런 뭔가 곰팡이가 없을 법한 식재료들을 먹으니까 확실히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진짜 또 곰팡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저는 약간 알쏭달쏭한 정도인 것 같아요. 변화를 직접 느끼셨으니까 곰팡이의 존재를 확인하신 거네요. 그런가? 곰팡이?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솔직히. 원래 모르면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그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거다, 색깔 있는 거다 네, 인식을 네. 아직 못 깼나 봐요. 저는. 저도 그러니까 장에 곰팡이가 있는 거는 장에 너무 안 좋은 거는 네. 알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식사를 하면 그 곰팡이가 줄어든다는 믿는데 네. 저도 이걸 확실히 그 몸으로 느끼는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그 병원에서 검사해봤을 때 장에 곰팡이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실험해봐야겠네요. 저 장에 곰팡이 있거든요. 어머, 릴레이? 이렇게 메인님까지. 메인님 안 돼요. 저는 술 좋아해서 못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2주 동안 하면서 요리해 먹고 뭐 장 봐서 돈이 많이 들고 그거보다 술 안 마시는 게 진짜 힘들다. 진짜. 자, 이번 주엔 술 얘기 안 하나 했더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와인이라도 마셔줘야 되는데 진짜 최소. 술 다 안 된다고. 근데 저 또 느낀 게 그 아까 저번 주에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술 마시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네. 무슨 소리야? 난 다음날 완전 멀쩡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식단하고 술을 마셨는데 진짜 제가 너무 멍청한 거예요. 느낌이.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빨리 술이 깨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네. 진짜 저는 근데 진짜 저도 그래요. 이 식단,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최강 식사를 한 건 아닌데 이 식단하고 느낀 건데 그 전에는 그냥 늘 멍청한 상태였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식단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올라가고 나서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달라. 그래서 네. 제가 저자세 녹음 전날 진짜 웬만하면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전날 막 이렇게 주로 저희가 주말에 녹음을 하고 불금을 보내고 네. 다음날 이렇게 와서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입력이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귀로 맞아. 들리는데 튕겨나가는 느낌. 머릿속에 뇌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진짜 녹음 전날은 진짜 술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런데라 힘을 내 이런 거죠. 시냅스랑 연결해 이런 거. 찍찍질하면서. 웃겨. 저는 곰팡이 얘기 다시 하고 싶은 게 곰팡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식재료를 막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약간 저는 좀 의문이 갔던 식재료가 몇 개 있었는데 아보카도랑 네. 원두 있잖아요. 네네네. 원두를 이제 중남미 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중남미께 곰팡이가 없다고 말하는 데이브 아스프리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중남미 원두를 먹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브 아스프리는 중남미의 원두가 가장 원래 그냥 태생적으로 가장 신선해서가 아니고 그 중남미가 자기랑 미국하고 가까워서. 가까우니까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원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네.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국에서 재배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겠죠? 거의? 그런데 이제 막 아이스프리는 아보카도 엄청 막 신이 내린 막 최고의 음식인 것처럼. 막 과일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오려면 모두 다 배를 타고 와야 되고. 그쵸. 아 그리고 실제로 아보카도에 곰팡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뭔가 좀 곰팡이 쪽은 음. 뭔가 살짝 갸웃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곰팡이 쪽도 그렇고 곰팡이가 없다는 음식이라 해도 약간 한국 패치를 해야 되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여쭤봤어요. 커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근데 이미 180도, 150도, 180도에서 막 10분, 20분씩 볶아내는데 거기서 과연 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물론 곰팡이 맞아. 균이 좀 세긴 그것도 좀 네, 궁금해. 곰팡이 균이 좀 세죠.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이 식단을 하면 좋으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네. 놀랍게도. 뭐 실용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좀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는 분. 맞아요. 네, 이 하셔야 그게 될 것 제일 같아요. 크죠. 맞아요. 네. 저희 이거 식재료 막 구하러 다니다가 이제 네. 발견한 핫플레이스가 사러가 마트인데 네. 사러가 마트 가면 일단 다 구비하실 수 있더라고요. 거의 아. 펜넬까지도.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뭐 구매하시는 것 자체는 이제 거기 가서 사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 사러가 마트가 체인이에요? 한 3-4군데 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아, 그죠? 그래요? 저는 두 군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사시면 해결은 되는데 일단 뭐 샀으면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요리들이 막 뭐 오븐 해가지고 그냥 손질해서 넣고 뭐 20분 땡 돌리고 뭐 슬로우 쿠커 해서 뭐 땡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재료들 다듬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시간 되게 그쵸, 많이 걸리는 맞아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시도하시는 게 조금 심적 여유를 맞아요. 네,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분처럼 호기심이 왕성하고 그 네. 도전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진짜 즐겁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 요리는 무슨 맛이 날까? 솔직히 상상이 안 아. 되거든요. 맞아요. 내 몸이 변화하는 거를 또 되게 즐기시잖아요. 계속 네. 체크하고 그 아침에 체중 재는 거, 뭐 케톤 수치 재는 거 이게 되게 번거로운 맞아요. 일인데 매일 하기가. 그걸 막 매일 하면서 사진 다 찍고 막 하시는 그 약간 그런 도전 모험 정신 같은 거 있으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아침에 체중 재는 것도 귀찮아서 막 일주일에 한 번 막 그것도 겨우 재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모험과 도전이 그쵸. 아닐까. 네. 네. 저는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그 일을 할 때 사실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조리하면.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 낮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조리를 해놓고 밀프렙 스타일로. 네. 네. 조리를 해놓고 그냥 평일에 먹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수요일 아.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일주일에 이제 또 평일에 한 번 시간 내서 하는 거죠. 수요일쯤에 한 번 또 저녁에 만들어서 볶음 먹고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해 먹고 이런 식으로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주일에 2-3번 요리. 네.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하면서. 저희 집 냉장고는 성능이 안 좋은지 수요일까지 안 되더라고요. 이틀이면 맛이 가더라고요. 아, 이런. 그리고 저는 또 한 개 얘기하고 싶은 게 용기. 담는 네. 용기. 담는 용기를 우리 저번에도 유호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네. 한번 얘기 잠깐 했었죠. 저 요번에 식단 할 때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플라스틱 같아요. 용기 안 플라스틱 쓰고. 용기 이제 거의 다 버렸고 오. 뭐 컵도 사실 거의 다 버렸고 스텐 아니면은 그냥 유리만 네, 사용 중요하죠. 네. 이제 밀프렙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네. 유리 맞아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솔직히 비스프리 계열의 제품도 비스페놀 A인가 B인가 뭐 아무튼 그것만 없는 거지. 비슷한 계열의 다른 것들은 다 아직 맞아요. 잔류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게 무해하다 유해하다를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요리에 지방 많이 아 들어가니까. 그럼요. 녹아 나오니까 네. 막. 네. 무서워.
네. 그 사실 최강의 식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방탄커피인데 저희가 방탄커피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그러네. 네, 그 엄청난 방탄커피 예찬론자잖아요. 네. 근데 그 비율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황금 스트릭트하게 따르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 방탄커피 처음에 그 우리 키토제닉이랑 저탄고지 하면서 방탄커피 뭐 이렇게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스타일 맞춰서 변형해서 먹잖아요. 네, 네. 요즘에는 맞아요. 네. 뭐 제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이 안 맞아서 코코넛 오일 안 넣고 그리고 뭐 그냥 버터에 카카오 파우더 넣어서 해 먹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식으로 변형해서 먹잖아요. 네, 그 최강의 식사에서는 어떤 비율로? 그러니까 최강의 식사에서는 좀 원두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예, 그러면서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 방탄커피 만들 때 그 믹서도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곰팡이 없는 원두를 써야 된다 해서 아까 까다로워. 얘기한 중남미 원두가 네. 나온 거고, 그다음에 그 원두를 금속 기계로 내려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네, 프렌치 얘기를 해요. 프레스. 그래서, 네, 저도 그래서 프렌치 프레스를 샀어요. 이거 식단 하려고. 이 사람이 진정한 덕후예요. 장비도 다 따라 샀어. 네, 오븐도 이거 하려고 샀어요. 사실 아, 지금. 세상에. 네. 그래서 프렌치 프레스로 내려서 한 컵 분량만 딱 만들어서 근데 그 MCT 오일이랑 기버터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 분량은 몇 스푼에서 몇 스푼 사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좀 스트릭트하진 않아요. 그렇구나. 네. 막 몇 그램, 몇 미리 막 이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딱 원두 그램은 정해져 있어요. 원두는 38g. 37g. 아, 37. 아니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커피콩 37g에 물 237ml. 맞아요. 왜 맞아요. 7? 이게 아마 온스 단위를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원두 37g이랑 물은 정해져 있는데 그 그냥 기버터랑 40g에 MCT 400ml 네. 퉁쳐서. 거의 그렇게. 네. 하죠. 근데 뭐 레시피야 그렇다 치고 뭐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효과 중에서 방탄커피의 어떤 에너지 부스팅 효과를 어떻게 직접 느끼신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완전 느껴요. 오. 네. 일할 때 그 아침에 제가 아침을 굶고 가서 그 일하는 데 가서 방탄커피를 타 먹거든요. 네. 이 먹기 전이랑 후랑 몸이 완전 달라요. 오, 머리 신기하다. 돌아가는 것도 다르고. 맞아요. 저는 딱 먹자마자 몸이 후끈후끈. 카페인 효과 아니에요? 따끈따끈. 그래서 그냥 커피를 마셔보면 또 달라요. 신기하다.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최강의 식사를 읽고 제가 건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그 아까 단백질, 탄수화물 조금 먹는 날, 탄수화물 먹는 날이랑 자기 전에 탄수화물 먹는 그 부분 잠 잘 자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표 나오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오전에 방탄커피를 먹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형태로 되는 그 패턴을 딱 그려주는데 예전에는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방탄커피를 끼니처럼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아니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그냥 간식처럼만 생각했던 거죠. 배고플 때 그냥 출출할 때 먹는 간식. 근데 얘가 끼니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 패턴으로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그때. 맞아요. 근데 그게 방탄커피 효과인지 간헐적 단식 효과인지 아니면 혹은 그 방탄커피가 간헐적 단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지는 이제 뭐 맞물린 겁니다. 시너지 효과 일명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시너지. 낸 건지 뭐 아무튼 그렇긴 한데 되게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비틀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 오늘은 여기 나오는 농커피 바닐라 라떼 먹었는데 네네네. 되게 맛있어요. 바닐라 파우더는 어디서 사신 샀어요. 거예요? 어디서? 그 아이허브에 그거 아, 바닐라 비싼 빈만 모아놓은 거 그 2만 원짜리. 근데 피 같은 2만 원. 근데 그거 어차피 막 이만큼 반 티스푼씩 음. 넣으니까 그냥 뭐 사면 오래 먹겠지 하고. 곰팡이 피는 거 아니겠죠? 곰팡이주의. 곰팡이 노이로제. 여기 최강의 식사에 보면 뒤에 아이스크림 나오는데 아, 제가 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메이커까지 덕후잖아요. 네, 덕후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먹었는데 금채님은 그 바닐라 엑스트랙 엑스트랙. 로 만드셨고 저는 바닐라 빈으로 만들었거든요. 맛이 하늘과 끝 차이입니다. 빈이 100배. 빈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빈을 넣고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조만간 놀러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사실 최강의 식사 이 내용이 저는 막 엄청 새롭거나 막 엄청 대단하다 이건 아닌데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나로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은 이렇게 잘 모아서 꾸며놓고 뭔가 되게 예쁘게 그러니까 식재료를 막 난잡하게 되어 있던 걸 잘 모아서 너무 예쁘게 상을 차려놓은 그런 느낌? 먹기 좋고 보기 좋고 막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핫해질 줄은 몰랐죠. 지금 막 교보문고 저희 강남 그 교보문고 가면은 건강 코너의 베스트셀러에 그러니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저탄수화물 관련된 책들이 하나 둘씩 이제 거기 맞아요. 베스트셀러에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보면서 이게 참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땐 다른 좋은 책들 더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사람들한테는 밥상을 차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2주 챌린지 하면서 느낀 게 사실 저탄고지 식단이 자연식품을 먹자가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리얼푸드. 네. 근데 그 식단을 지속하다 보면 그거를 조금씩 까먹는데 그거를 맞아요. 다시 한번 크게 되새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키토인 저탄고지인들에게 네.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주는 네. 넘나 잘 포장하시네요. 한국의 데이브 아스프리.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음식, 좋은 식재료가 뭔지를 되게 막 강력하게 주장. 집어 던지잖아 우리한테. 이걸 먹으라고 이걸 먹어 막 이러면서. 네, 맞아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 책이 너무 막 외골수적으로 이래야만 해 막 너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선뜻 추천을 못했는데 요즘은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볼만 하면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약간 이 정도로 네.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생각보다 담고 있는 내용이 엄청 방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읽을 때마다. 네, 그죠. 한 줄 글로 그냥 이거는 이래요라고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맞아요. 그 그쵸. 논문 베이스의 뭐 어떤 자료들이라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2주에 걸쳐서 최강의 식사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책을 더 읽으세요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좀 전에 금태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읽고 후기 네.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네. 제 엔젤북스에서 뭐 안 해주나? 제가 한번 연락해 볼까요? 좋아요만 열심히 누르시던데. 네. 이렇게 최강의 식사 후기를 2주에 걸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사연 혹은 뭐 감동적인 사연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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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